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지금 시작하면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많은 분들이 나이를 핑계로 새로운 도전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70세에 처음으로 컴퓨터를 켠 한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마우스를 잡는 법도 키보드를 두드리는 법도 몰랐던 그 할아버지는 단 3년 만에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인기 웹툰 작가가 되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사회는 나이 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제약을 만들어냅니다. 60이 넘으면 은퇴하고 70이 넘으면 쉬어야 하고 80이 넘으면 그저 건강만 챙기면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꾸면 안 되는 걸까요? 새로운 것을 배우면 안 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한 할아버지의 놀라운 인생 반전 스토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신이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이제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몇 살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배울 수 있고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장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부한 인생 경험이 무기가 되는 시대입니다. 70년을 살아온 사람의 이야기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희로애락이 담겨 있고 시대의 변화가 녹아 있으며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배어 있습니다. 젊은 작가들이 상상으로만 그려낼 수 있는 것들을 시니어 작가들은 직접 경험한 이야기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순히 감동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과 실천 팁까지 알려드릴 것입니다. 컴퓨터를 한 번도 다뤄보지 않으셨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할아버지도 마우스가 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림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다고요? 이 할아버지도 그냥 낙서만 하던 분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첫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지만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 나이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혹시 나이를 핑계로 도전을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솔직해집시다. 많은 경우 나이는 핑계일 뿐입니다. 진짜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70세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이 할아버지를 보십시오. 그분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한 발 한 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겠습니까? 한 할아버지가 어떻게 70세에 컴퓨터를 배우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으며 마침내 인기 웹툰 작가가 되었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도 무언가를 시작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퇴직 후 김철수 할아버지의 삶은 무척이나 평범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기보다는 무료했다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40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떠난 후 그의 하루는 놀라울 정도로 반복적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공원을 산책하고 아침을 먹고 신문을 보고 텔레비전을 켜놓고 소파에 앉아 있는 시간들,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고 다시 텔레비전을 보다가 저녁을 먹고 잠드는 일상. 처음에는 이런 여유로운 생활이 좋았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았으니 이제 좀 쉬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여유는 점점 무기력함으로 변해갔습니다. 하루하루가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특별히 기대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녁에 잠들 때도 오늘 뭘 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도 필요한 말만 주고받을 뿐이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예전처럼 즐겁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비슷한 이야기만 반복했습니다. 건강 이야기, 자식 자랑, 옛날 이야기.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목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는 달성해야 할 업무가 있었고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것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해야 할 일이 없었습니다. 내일이 와도 달라질 것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도 그를 그저 집에 있는 노인으로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들이 놀러와도 잠깐 인사하고는 자기들끼리 놀았습니다. 아들 내외도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점점 세상과 단절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왜 그렇게 활기가 없어요? 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할아버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자신도 왜 그런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만 느낄 뿐이었습니다. 뭔가 다시 시작해보는 게 어때요? 아내의 말이 계속되었습니다. 새로운 취미라도 가져보세요. 이렇게 지내면 정말 늙어버려요. 그 말이 할아버지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맞았습니다. 그는 이미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몸이 늙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뭔가를 다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70평생 회사 일만 하다가 은퇴한 사람이 무슨 취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등산? 벌써 여러 번 가봤지만 재미없었습니다. 바둑? 집중이 안 됐습니다. 노래? 음치라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그 한마디는 할아버지 마음속에 작은 불씨를 지폈습니다. 뭔가를 다시 해보고 싶다. 이 생각은 작았지만 강렬했습니다. 마치 꺼져가던 난로에 새로운 장작을 넣은 것처럼 할아버지의 마음속에 다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상쾌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래, 뭔가 해보자. 정확히 무엇을 할지는 몰랐지만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무기력하게 지낼 수는 없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그것은 작은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거대한 변화는 항상 작은 불씨에서 시작됩니다. 아내의 한마디,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낸 작은 결심. 그것이 앞으로 일어날 놀라운 일들의 출발점이 되리라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변화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신문을 읽다가 무심코 여백에 낙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저 심심해서 손이 가는 대로 펜을 움직였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선과 동그라미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선들이 모여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람 얼굴 같기도 하고 꽃 같기도 한 것들. 할아버지는 자신도 모르게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것이 재미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종이만 보면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문 여백, 전단지 뒷면, 달력 빈 공간. 어디든 좋았습니다. 그림의 주제도 다양했습니다. 창밖에 보이는 나무, 옛날 생각나는 고향집, 어렸을 적 친구들의 얼굴. 손이 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렸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보, 갑자기 그림을 왜 그려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표정이 예전보다 밝아진 것을 보고는 더 이상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응원했습니다. 그림 그리니까 좋아 보여요. 계속하세요. 할아버지의 그림 실력은 전문가 수준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비율도 안 맞고 원근법도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들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순수함이었을까요? 진정성이었을까요? 그림을 보면 할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집안 곳곳에 할아버지의 그림이 쌓여갔습니다. 아내는 그것들을 정리하며 가끔씩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툴지만 정겨운 그림들이었습니다. 이거 버리기 아까운데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손주 민준이가 집에 놀러 온 날이었습니다. 중학생인 민준이는 할아버지 방에서 그림들을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할아버지가 그린 거예요? 민준이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응, 심심해서 그려본 거야. 할아버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민준이는 한참 동안 그림들을 들여다봤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웹툰 해보면 어때요? 웹툰? 할아버지는 그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웹툰이 뭐니? 인터넷에서 보는 만화요. 요즘 엄청 인기 있어요. 할아버지 그림체가 딱 웹툰 느낌이에요. 민준이는 자기 스마트폰을 꺼내 인기 웹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려한 그림들도 있었지만 단순한 그림으로 그린 웹툰도 많았습니다. 봐요, 할아버지. 이런 그림체도 있잖아요. 할아버지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자기 같은 노인이 웹툰을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이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그냥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컴퓨터를 할 줄 알아야 하는 거 아니니?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날 저녁 민준이는 집에 가면서도 계속 웹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한번 해보세요. 할아버지 인생 이야기도 재밌을 것 같고요. 요즘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떠난 후 할아버지는 자신의 그림들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과연 이런 그림으로 웹툰을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볼까? 웹툰이라는 것을 어떻게 만드는 걸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궁금증이 또 다른 작은 불씨가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민준이가 한 말을 전했습니다. 민준이가 웹툰을 해보래요. 아내는 웃었습니다. 좋잖아요. 한번 해봐요. 어차피 시간도 많은데.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맞았습니다. 시간은 많았습니다. 안 해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의 마음속에
새로운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웹툰이라는 낯선 세계.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민준이가 다시 집에 온 날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그 웹툰 말인데 정말 할 수 있을까? 민준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다 가르쳐 드릴게요. 그날부터 할아버지의 본격적인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은 컴퓨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컴퓨터를 제대로 만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서류 작업은 다른 직원들에게 맡겼고 은퇴 후에는 스마트폰으로 간단한 메시지만 주고받았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으니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할아버지, 마우스는 이렇게 잡는 거예요. 민준이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우스를 쥐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클릭을 하려고 하면 마우스가 움직였고 움직이려고 하면 클릭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안 듣니? 할아버지는 답답해했습니다. 키보드는 더 어려웠습니다. 자판 배열을 외우는 것도 힘들었고 한글과 영어를 전환하는 것도 헷갈렸습니다. 한 글자 치는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히읗아리으라 비읍어지. 자음과 모음을 따로따로 쳐야 하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민준이는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가르쳤습니다. 민준이가 학교에 간 후에는 할아버지 혼자 연습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알려준 유튜브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모르는 건 유튜브에서 검색하세요. 다 나와요. 할아버지는 서툰 손놀림으로 유튜브를 켰습니다. 노인 컴퓨터 배우기, 초보자 컴퓨터 강의 같은 제목의 영상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영상들을 하나하나 따라했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다시 돌려보고 또 멈추고를 반복했습니다. 인터넷 카페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니어 디지털 교실이라는 카페를 발견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할아버지처럼 늦게 컴퓨터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서로 질문하고 답변해주는 분위기가 따뜻했습니다. 저도 70세에 처음 배웠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 같은 댓글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어제 배운 것을 오늘 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메모장에 하나하나 적어가며 외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메뉴 나옴, 컨트롤 C는 복사, 컨트롤 V는 붙여넣기. 책상 옆에는 이런 메모지들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그림 그리는 프로그램을 처음 켰을 때였습니다.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을 민준이가 깔아줬는데 화면에 나타난 수많은 도구들과 메뉴들을 보고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배우나?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유튜브를 찾아봤습니다. 포토샵 초보 강의, 그림 그리기 기초 같은 영상들을 찾아 하나하나 따라했습니다. 브러쉬 도구를 찾는 데만 1시간이 걸렸습니다. 색을 바꾸는 방법을 익히는 데는 이틀이 걸렸습니다. 손주 민준이는 주말마다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할아버지 대단하세요. 제 친구 할아버지들은 스마트폰도 못 쓰시는데 민준이의 칭찬이 할아버지에게는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젊은 손주에게 뒤처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눈 나빠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즐거웠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이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습니다. 뭔가를 해내고 있다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할아버지는 기본적인 컴퓨터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우스도 자연스럽게 쓸 수 있었고 타자도 느리지만 칠 수 있었습니다. 포토샵으로 간단한 그림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시작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이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진실이었습니다. 시간이 더 걸릴 뿐 배우지 못할 것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실패해도 다시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웹툰을 그릴 차례였습니다. 할아버지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첫 웹툰을 그릴 시간이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컴퓨터 앞에 앉아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려야 할까?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할까? 손은 마우스를 잡고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민준이가 조언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냥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세요. 할아버지가 겪은 일들이요. 그게 제일 재미있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습니다.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것은 자신의 인생이었습니다. 첫 작품의 주제는 군대 시절로 정했습니다. 할아버지가 20대에 군대에 갔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과는 너무나 다른 그 시절의 모습들. 엄격했던 선임, 힘들었던 훈련 하지만 끈끈했던 전우회. 그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한 컷 한 컷 정성스럽게 그렸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심을 담아 그렸습니다. 며칠 밤을 새우며 완성한 첫 작품. 총 10컷의 짧은 웹툰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완성된 작품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이걸 정말 올려도 될까? 할아버지는 망설였습니다. 민준이가 웹툰 플랫폼에 계정을 만들어줬지만 업로드 버튼을 누르기가 두려웠습니다. 누가 이런 걸 보겠어? 웃음거리가 되는 거 아닐까? 수없이 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안 올리면 아무도 못 보잖아요. 올려봐요. 뭐 어때요? 잃을 게 뭐 있어요? 그 말이 용기를 주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지금 70세인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첫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조회수는 고작 5. 아마도 민준이와 가족들이 본 것뿐이었을 것입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점점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변화가 생겼습니다. 조회수가 100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댓글이 하나 달렸습니다. 그림은 서툴지만 이야기가 진솔하네요. 우리 할아버지 생각났어요. 할아버지는 그 댓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작품을 봤습니다. 그리고 감동받았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70평생 살면서 자신이 만든 무언가로 누군가에게 감동을 준 적이 있었던가요? 회사에서는 그저 톱니바퀴 하나였을 뿐입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댓글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웹툰 계속 그려주세요. 다음 편 기다릴게요. 이런 웹툰 처음 봐요. 신선해요. 할아버지는 댓글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답글을 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그리겠습니다. 두 번째 작품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시장 상인으로 일하던 시절의 이야기였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물건을 준비하고 손님을 맞이하고 흥정하던 그 시절. 힘들었지만 활기찼던 시간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들.
반응은 첫 번째보다 더 좋았습니다. 조회수가 1000을 넘었고 댓글도 20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 너무 재밌어요. 옛날 시장 풍경이 눈에 선해요. 할아버지 웹툰은 뭔가 다른 감동이 있어요. 할아버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구독자 수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10명, 그 다음엔 100명, 그리고 1000명.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할아버지의 마음도 설렜습니다. 이 나이에 팬이 생긴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작품은 아내와의 신혼 시절 이야기였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그때 반지 하나 사줄 형편이 안 돼서 미안해하던 기억, 함께 도시락을 싸서 나들이 가던 추억. 그림으로 그리면서 할아버지는 또 한 번 울었습니다. 아내도 옆에서 함께 그림을 보며 울었습니다. 이 작품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조회수가 10,000을 넘었고 댓글이 100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우리 부모님 이야기 같아요. 진짜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아요. 할아버지 웹툰 보면서 울었어요.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진솔한 이야기가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정말 웹툰 작가가 된 거 맞죠? 할아버지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당신은 이제 웹툰 작가예요. 그것도 인기 작가요. 믿기지 않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70세에 시작한 도전이 이렇게 결실을 맺고 있었습니다. 웹툰의 소재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에게는 70년의 인생이 있었고 그 속에는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 작품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씩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군대 시절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 시절 군대의 모습, 훈련소에서의 에피소드, 휴가를 나가던 설렘, 전역하던 날의 감격. 중년의 남성 독자들은 댓글로 자신의 군대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저희 때도 그랬어요. 할아버지 웹툰 보니까 그때 생각나네요. 시장 상인으로 살았던 이야기도 인기였습니다. 새벽 경매장의 활기, 단골 손님과의 정, 흥정의 재미, 비오는 날의 한산함. 할아버지는 시장의 생생한 모습을 그렸습니다. 정육점 아저씨, 떡볶이 아줌마, 과일 가게 할머니. 그 시절 시장에는 사람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젊은 독자들은 이런 이야기들이 신선했습니다. 자신들이 태어나기 전의 세상,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 할아버지 웹툰 보면서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게 됐어요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부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샀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부부의 이야기.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결혼 초기의 다툼, 아이를 키우며 겪은 어려움, 중년의 위기, 그리고 노년의 평화. 솔직하게 그렸습니다. 좋았던 것만 그리지 않았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도, 미웠던 순간도 있는 그대로 그렸습니다. 우리 부부도 저랬어요. 결혼 생활이 다 그런 거죠라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신혼부부들은 앞으로 우리도 저렇게 될까요? 라고 물었고 할아버지는 답글을 달았습니다. 힘든 순간도 있지만 함께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자식을 키우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처자이가 태어났을 때의 감격, 밤새 아픈 아이를 돌보던 기억, 학교에 처음 보내던 날의 뿌듯함과 걱정, 사춘기 아들과의 갈등, 딸의 결혼식 날 흘린 눈물. 부모라면 누구나 겪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젊은 부모들은 이 이야기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들 이렇게 키우는구나. 어른이 된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제야 부모님을 이해할 것 같아요. 실직했던 시절의 이야기는 가장 힘들게 그린 작품이었습니다. 40대 중반에 회사에서 잘렸을 때의 충격, 가장으로서의 무력감,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 그 시절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렸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반응은 예상외였습니다.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도 지금 실직 상태인데 힘이 됐어요. 할아버지도 이겨내셨으니 저도 할 수 있겠죠. 가족이 있어서 힘들지만 가족이 있어서 견딜 수 있네요. 할아버지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고향 이야기는 가장 따뜻한 작품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뛰놀던 동네, 개울에서 물고기 잡던 추억, 나무에 올라가 열매 따먹던 기억. 지금은 사라진 그 시절의 풍경들. 할아버지는 기억을 더듬어가며 하나하나 그렸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고향도 그랬대요. 저도 시골에서 자랐는데 똑같아요. 아이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어요. 댓글을 읽으며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세대를 잇는 이야기이고 사라져가는 것들을 기억하는 작업이라는 것을. 할아버지의 웹툰에는 삶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사람만이 그릴 수 있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림 실력은 전문 작가들에 비해 떨어졌지만 진정성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습니다. 독자들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웹툰은 다른 웹툰과 달라요. 뭔가 마음에 와닿아요. 이야기 하나하나가 인생 공부가 돼요. 이런 댓글들이 할아버지에게 계속 그릴 이유를 주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가치 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의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웹툰을 시작하고 1년이 지나자 할아버지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무기력하고 반복적이던 하루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에게는 규칙적인 작업 루틴이 있었고 매일 해야 할 일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기다려주는 독자들이 있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것은 같았지만 이유가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습관적으로 일어났다면 이제는 하루를 시작하는 설렘으로 눈을 떴습니다. 간단히 세수를 하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밤사이 달린 댓글들을 확인하는 것이 하루의 첫 일과였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새로운 작품 기다릴게요. 할아버지 웹툰 보고 출근해요. 이런 댓글들을 읽으며 할아버지는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것만큼 큰 동력은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오전에는 주로 스토리를 구상했습니다. 다음 작품의 주제는 무엇으로 할까? 어떤 이야기를 풀어갈까? 메모장에 아이디어를 적고 장면을 스케치했습니다. 예전에는 텔레비전만 보던 시간이 이제는 창작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 후에는 실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포토샵을 켜고 한 컷 한 컷 정성스럽게 작업했습니다. 처음에 비하면 많이 빨라졌지만 여전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속도로 천천히 그렸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면 아내가 커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많이 했어요? 아내가 물으면 할아버지는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5컷 그렸어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했습니다. 잘했어요. 무리하지는 말고요. 일주일에 한 편씩 업로드하는 것이 할아버지의 원칙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정확히 그 시간에 새로운 작품을 올렸습니다. 독자들도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금요일이 기다려져요. 할아버지 웹툰 보는 게
일주일에 낙이에요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변화는 일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외부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인터넷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70세 웹툰 작가의 도전기를 취재하고 싶습니다. 할아버지는 망설였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왜 인터뷰하려고 하지? 하지만 민준이가 설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인터뷰 기사가 나가자 구독자가 급증했습니다. 하루 만에 10,000명이 늘었습니다. 댓글도 폭주했습니다. 기사 보고 왔어요. 70세에 웹툰을 시작하다니 대단해요. 우리 부모님께도 보여드려야겠어요. 할아버지는 놀랐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 후로 인터뷰 요청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인터뷰를 할 때마다 할아버지는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 시작하세요. 팬레터도 오기 시작했습니다. 주소는 웹툰 프로필에 공개하지 않았는데 플랫폼을 통해 메시지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도전해 보려고요. 할아버지는 제 롤모델이에요. 하나하나 읽으며 할아버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가장 놀라운 일은 팬미팅 제안이었습니다. 한 서점에서 독자들과의 만남을 제안한 것입니다. 진짜 제가요? 할아버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점 측은 진지했습니다.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습니다. 많은 분들이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팬미팅 날 할아버지는 떨렸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올까? 왔다가 실망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서점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도 있었고 중년도 있었으며 할아버지 또래의 노인들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누군가 외쳤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환대를 받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서본 적이 있었던가요? 팬미팅은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독자들은 질문했고 할아버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하지만 즐겁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실 거죠? 제가 그릴 수 있는 한 계속할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아버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꿈꾸는 거 아니죠?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현실이에요. 당신은 이제 바쁜 사람이에요. 맞았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바빠지는 삶. 이것이 할아버지의 새로운 일상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것은 아내였습니다. 예전에 무기력하게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을 보며 걱정했던 아내는 이제 매일 미소를 지었습니다. 열정적으로 웹툰을 그리는 남편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남편 웹툰 작가예요. 아내는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처음에 친구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70 넘어서 웹툰을? 하지만 직접 웹툰을 보여주자 모두 놀랐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우리 남편들도 이렇게 뭔가 했으면 좋겠어요. 아내도 덩달아 바빠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작업할 때 방해되지 않도록 조용히 집안일을 했고 커피를 타다 주고 식사를 챙겼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의무적으로 하던 일들이 이제는 남편을 돕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내에게도 보람이 되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도 젊어지는 것 같아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할아버지의 열정이 아내에게도 전염되었습니다.
아내도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했습니다. 요가 교실에 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도 뭔가 해야겠더라고요. 당신만 새로운 거 하면 섭섭하잖아요. 손주 민준이는 할아버지가 더욱 자랑스러웠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웹툰 작가야. 구독자 10만 명 넘어.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진짜? 어떤 웹툰인데? 민준이는 핸드폰을 꺼내 할아버지의 웹툰을 보여주었습니다. 친구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와, 진짜 너희 할아버지가 그린 거야? 대박이다. 우리도 볼게. 민준이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할아버지에게 웹툰을 제안했고 컴퓨터를 가르쳐 줬습니다. 할아버지의 성공에 자신도 일조했다는 생각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민준이는 주말마다 할아버지 집에 갔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 심부름으로 마지못해 갔다면 이제는 스스로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웹툰 작업을 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할아버지, 이번 주는 무슨 이야기 그려요? 민준이가 물으면 할아버지는 신나게 설명했습니다. 민준이는 할아버지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법,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용기,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 그 어떤 학교 수업보다 값진 배움이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나도 나이 들어서도 뭔가 하고 싶어요. 민준이의 말에 할아버지는 뿌듯해했습니다. 아들 내외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명절에나 한 번씩 들르던 이들이 이제는 자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웹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울었어요. 친정어머니 생각나더라고요. 아들은 할아버지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저 늙어가는 아버지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존경스러운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대단하세요. 저는 새로운 거 배우는 것도 귀찮은데. 아들의 칭찬에 할아버지는 쑥스러워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웃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사람들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웹툰 작가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 작품도 재미있게 봤어요. 우리 애들도 할아버지 웹툰 팬이래요. 할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네 경로당에도 변화가 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웹툰 작가가 되었다는 소식이 퍼지자 다른 노인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컴퓨터 어떻게 배웠어요? 그림 그리는 거 가르쳐 줄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기꺼이 도왔습니다. 경로당에서 간단한 컴퓨터 강좌를 열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천천히 하나씩 배우면 돼요. 할아버지의 격려에 몇몇 노인들이 도전했습니다. 모두가 성공하진 못했지만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할아버지 덕분에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요리하는 영상을 찍어 올렸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김 선생 덕분에 나도 뭔가 하게 됐어요. 할머니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도전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다른 할아버지는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블로그를 만들어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할 이야기가 많거든. 김 선생 보고 용기 얻었어. 이렇게 하나둘 주변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도전이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많은 시니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라는 것을, 나이가 들어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할아버지에게 더 큰 책임감과 동시에 더 큰 보람을 주었습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몰랐어요. 할아버지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당신이 열심히 했으니까요. 그 말이 할아버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웹툰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72살이었습니다. 구독자는 30만 명을 넘었고 매주 올라오는 작품을 수만 명의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내 나이에 뭘 해? 이 말을 할아버지는 이제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그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70세에 시작해서 72세에 성공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니라는 것을 몸소 증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댓글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60세인데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할아버지 보고 용기 얻었습니다. 50대 실직자인데 새로운 도전이 두려웠어요. 이제 시작해 볼게요. 40대지만 새로운 분야로 이직하는 게 걱정됐어요. 할아버지 웹툰 보고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이제는 진부한 격언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현실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의지였습니다. 하고 싶다는 마음, 해보겠다는 결심,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것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은 누구나 서툴다. 할아버지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자신도 처음에는 마우스조차 제대로 쥐지 못했습니다. 그림도 엉망이었고 이야기 전개도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발전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나아졌습니다. 완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완벽을 기다리다가는 영원히 시작할 수 없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발 내딛는 것입니다. 그 한 발이 천리길의 시작입니다. 할아버지의 웹툰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초기 작품과 지금 작품은 확연히 다릅니다. 그림도 훨씬 나아졌고 이야기도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발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2년 동안 매주 한 편씩 100편이 넘는 작품을 그리며 조금씩 나아진 것입니다. 작은 흥미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 이것도 할아버지가 깨달은 진리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심심해서 시작한 낙서였습니다. 특별한 목표도 없었고 웹툰 작가가 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리는 것이 재미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흥미가 점점 커졌습니다. 낙서가 그림이 되었고 그림이 웹툰이 되었습니다. 취미가 일이 되었고 일이 인생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 작은 시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니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됩니다. 지금 무언가에 관심이 간다면, 조금이라도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십시오. 시작하십시오. 나이가 어떻든, 경력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고 싶다는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늦은 시작이 때론 더 깊은 이야기를 만든다. 이것은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젊은 작가들은 상상력이 풍부하고 기술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에게는 70년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의 깊이는 젊은이들이 흉내낼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입니다. 많은 경험, 깊은 이해, 삶의 지혜. 이 모든 것이 나이 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것을 활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세상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웹툰이 인기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70년을 살아온 사람의 이야기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진정성이 있습니다. 독자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할아버지 웹툰은 뭔가 다르다는 댓글이 자주 달리는 이유입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도 수없이 좌절했습니다. 이게 맞나? 계속해야 하나? 자문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독자들의 댓글을 읽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힘이 나요. 그 말들이 할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언가를 시작하면 반드시 응원해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함께해주는 사람이 생깁니다. 할아버지에게는 아내가 있었고 손주 민준이가 있었으며 수많은 독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할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다음 달이 아니라 이번 달입니다. 내년이 아니라 올해입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입니다.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나이를 탓하지 마십시오. 그냥 시작하십시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것이 할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은퇴하면 이제 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도전은 젊은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할아버지를 보십시오. 70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72세인 지금도 매주 새로운 작품을 그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그릴 수 있는 한, 이야기할 수 있는 한 계속할 것입니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몇 살이든 상관없습니다. 50대든 60대든 70대든 심지어 80대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의지입니다.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 시작하십시오. 내일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일이 오늘보다 더 좋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너무 늦었어. 이 말은 이제 그만하십시오. 늦은 것은 없습니다. 시작하지 않는 것만이 늦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70세에 시작했지만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자신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은 보물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겪어온 일들, 배워온 것들, 그 모든 것이 여러분만의 독특한 자산입니다. 그것을 활용하십시오.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젊은이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십시오. 침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그것이 웹툰이든 블로그든 유튜브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할아버지의 웹툰을 보는 수십만 명의 독자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사람들은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원합니다. 삶의 무게가 담긴 이야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오직 여러분만이 줄 수 있습니다. 나이 든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자랑스러워하십시오. 그 세월을 견뎌왔다는 것, 그 시간을 살아왔다는 것, 그것 자체가 대단한 일입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십시오. 창조하십시오. 실패가 두렵습니까?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됩니다. 할아버지도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처음 그린 그림은 형편없었고 초기 웹툰은 조회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실패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걱정됩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이상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하고 수군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그들은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그랬습니다.
혼자라고 느끼십니까?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할아버지처럼 나이 들어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십시오. 커뮤니티에 가입하십시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십시오. 가족에게 말하십시오. 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아버지처럼 손주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여러분에게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 작게 시작하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할아버지도 신문 여백의 낙서로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웹툰이 되고 책이 되고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시작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하십시오. 하루에 1시간이면 됩니다. 아니, 30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했습니다. 그것이 쌓여 지금의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목표를 정하십시오. 크지 않아도 됩니다. 한 달 안에 뭔가 하나 완성하기. 석 달 안에 10개 만들기.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십시오. 목표가 있으면 동력이 생깁니다. 할아버지는 매주 한 편 업로드를 목표로 했고 그것을 2년 동안 지켰습니다. 기록하십시오. 여러분의 여정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서툰 모습도 점점 나아지는 과정도 모두 기록하십시오. 나중에 돌아보면 큰 보람이 될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처음 그린 그림들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볼 때마다 뿌듯합니다. 즐기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즐기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하면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재미있어야 합니다. 할아버지가 2년 동안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는 것이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챙기십시오. 열정도 중요하지만 건강도 중요합니다. 무리하지 마십시오. 할아버지는 매일 산책도 하고 규칙적으로 식사도 하고 충분히 잠도 잡니다. 건강해야 오래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도전이 누군가에게 영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할아버지의 웹툰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도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경험, 목소리, 이야기를 기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시작하십시오. 할아버지가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 불씨가 큰 불꽃이 되어 여러분의 인생을 밝히기를 바랍니다. 할아버지는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여러분의 꿈을,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두 번째 인생 시작을 돕는 일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